예,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이 문틈에 끼거나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많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문 양쪽 끝 작은 틈으로 한 아이의 손이 빨려 들어갑니다. 문에 손을 대는가 싶었지만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애기도 많이 울고 순간 근데 그게 2, 3초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랐었어요. 아이의 손 모형을 갖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문에 대고 있었는데 역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상담 가운데 58%가 이런 손끼임 사고였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다친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 기준은 10mm 이내인데 반해 만 2세 아동의 새끼손가락 굵기는 평균 7, 8m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빠르고 근력이 있다 보니까 바로 손을 빼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대로 밀려 들어가서 빼지 못하는. 보통 문이 닫히다가도 중간에 사람이 감지되면 다시 열리지만 손끼임을 감지해 문 열림을 중단하는 장치는 고비용 때문에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타이완이나 일본처럼 커다란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승강기를 탔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강기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오작동을 한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통로 바닥에서 주민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 승강기가 고장났다고 신고해 승강기 업체 직원이 기기를 점검하던 중 통로 바닥에서 숨져 있는 정 씨를 발견했습니다. 승강기에 탔던 정 씨가 자신이 사는 12층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승강기가 문이 열린 채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작동한 승강기는 15층에서야 멈췄습니다. 고장났다길래 경비씨 아저씨한테 말한 다음에 같이 올라가는 도중에 저는 그냥 문 열려있는 것만 보고 15층에 멈춰있는 거 확인하고. 사고를 일으킨 승강기는 11년 된 제품으로 지난 3월 정기 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이 엘리베이터가 평소에도 고장이 잦았고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에도 고장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냥 점검하고 자꾸 고장이 났어요. 경찰은 승강기 업체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관리 소홀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며칠째 여러 번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를 탔던 주민이 아파트 통로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도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KBC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 방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으앙 비명소리 들리고 쿵 소리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정 씨는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고 했지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통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려. 자연스럽게 되게 하지 않았지. 근데 엘리베이터 뒤로 올라오고 있어. 문은 열렸는데 이 사람이 기운이 훅 꺼지니까 밑에 떨어진 거지.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이미 4월 전부터 고장으로 여러 번 수리업체가 다녀갔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수리업체가 한 차례 점검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고장이 나서 또 이제 왔다 갔다 쓰면 제가 들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2,552건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130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KBC 정희진입니다. 마흔한 살 이모 씨가 아파트 1층에 서 있던 승강기 위에서 발견된 건 어제 오전 6시쯤. 비명을 듣고 달려간 경비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나는데 위에서 나는지 밑에서 나는지 어디서 나는 거 확실히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니까 위에서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 씨는 아파트 9층에서 승강기 문을 열려다 발을 헛디뎌 1층에 서 있던 승강기 위에 떨어진 겁니다. 술에 취한 이 씨는 승강기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억지로 문을 열려다 추락한 겁니다. 승강기 통로로 20m 정도를 추락했지만 다행히 갈비뼈 골절과 무릎 등에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추락한 걸로 보이는데 저희도 의아한 생각인데 환자가 생명에는 이상이 없고 골절 부분만 다쳤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술에 취해 남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한 이 씨는 현관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승강기 문을 부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의 황당한 행동 때문에 아파트 승강기 운행이 멈추면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온종일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힐 때 아이들의 손이 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보호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이 손이 끼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노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간 허용 간격은 10mm. 하지만 어린이 손가락마디 평균 폭은 이보다 작아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사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애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제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피해 사례 648건 중 절반 이상이 문이 열릴 때 손이 끼는 사고였는데 피해자의 92%가 만 6세 이하였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느리고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 한번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빼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에는 이처럼 주의 표시가 부착돼 있지만 키가 1m 안팎인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만과 일본은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우는 얼굴이나 상처난 손이 그려진 그림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김 주의 표시와 손가락 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부모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네,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아이들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문이 열릴 때 양쪽 틈 사이로 아이들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문 양쪽 끝 작은 틈으로 한 아이의 손이 빨려 들어갑니다. 문에 손을 대는가 싶었지만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애들이 많이 울고 순간 근데 그게 2, 3초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랐었어요. 아이의 손 모형을 갖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문에 대고 있었는데 역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상담 가운데 58%가 이런 손끼임 사고였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다친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 기준은 10mm 이내인데 반해 만 2세 아동의 새끼손가락 굵기는 평균 7, 8m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빠르고 근력이 있다 보니까 바로 손을 빼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대로 밀려 들어가서 빼지 못하는. 보통 문이 닫히다가도 중간에 사람이 감지되면 다시 열리지만 손끼임을 감지해 문 열림을 중단하는 장치는 고비용 때문에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타이완이나 일본처럼 커다란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타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2만 5천 대씩이나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급증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15층에서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39층에 충돌합니다. 검사했죠. 그래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보수를 했는데 이제 사고. 지난해 부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갈수록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문이 안 열려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갇힌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2만 1,000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비상벨을 누르고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올해 초 5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 추세로 10년 전만 해도 한 해 50명이 못 됐지만 2006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을 갖다가 매년 분기별로 수시로 이제 실시해가지고 노후 승강기라든가 불법 승강기라든가 또 다중이용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이 관리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해 2만 5천 대의 승강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는 1만 7천 대, 전남에는 1만 3천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화장실이 참 깨끗하게 잘 돼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쓰는 학교 화장실은 들어가기 꺼려지는 곳이 많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천장부터 벽면, 세면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등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화장실입니다. 낡은 화장실 칸막이도 문제입니다. 교체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주저앉고 뒤틀렸습니다. 문도 제대로 닫히지가 않을 정도인데요. 학교 측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알루미늄 구조물로 지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학교가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리모델링한 건 1996년, 20년 전 일입니다. 이렇게 낡은 학교 화장실을 써야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불편은 바로 변기 문제입니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 남자 화장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변기는 가장 끝칸의 한 곳뿐입니다. 양변기가 익숙한 요즘 청소년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불편한 거는 한 층당 양변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건데 대변 마른 친구들은 저희 2층에 교무실 화장실로 가가지고 막 많이들 거기서 하고 그래요. 교사용 화장실에는 대부분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서울 초, 중, 고 학생용 화장실의 양변기 보급률은 58%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학생들은 무조건 참기에 익숙해집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대변을 거의 잘 안 해요. 왜 안 봐요? 좀 안 좋고 냄새도 많이 나고. 각 시도 교육청이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속도는 더딥니다. 그러는 사이 이번 학기에도 21세기의 아이들은 20세기 화장실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최근 서울대 화장실에서 여성 연구원이 비상벨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자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아직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공중 화장실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대의 한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연구원이 성폭행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빨리 화장실 칸막이 안에 있던 비상벨을 누른 덕분입니다. 이처럼 화장실에서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자 위험에 대비한 각종 아이디어가 개발되고 조치도 취해지고 있습니다. 한 서울대 교수는 소리에 반응하는 비상벨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도 무슨 베일 같은 거 있지만 발보다 소리가 더 빠르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공중 화장실의 안전을 위해서 이미 도입한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하철 화장실 같은 곳에도 비상벨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하철 칸막이마다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영무원이 곧바로 달려옵니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인 공중 화장실도 적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 내 화장실이지만 급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한 어떤 안전장치도 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비상벨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한강공원에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갈수록 대담해지고 흉악해지는 화장실 내 범죄를 막으려면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오혜진입니다. 유료 화장실에 가면 10분에 100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과연 10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 내에 나갈 경우에는 문 옆에 열림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사용하신 휴지는 변기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5분 후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The door will open automatically in 5 minutes. (1분) 후 문이 자동으로 열리므로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립니다. Door is opening.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으신 물건은 없습니다. 학교 화장실 하면 대부분 칙칙하고 냄새나는 화장실 떠올리실 텐데요. 시와 교육청의 지원으로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가 화장실을 색다르게 바꿨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윤지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칙칙한 조명의 수세식 변기, 아이들 손이 잘 닿지 않는 깊은 세면대. 약간 냄새도 나고 바닥에 뭔가 정체불명 액체도 흐르고.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낡은 화장실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 화장실로 바뀌었습니다. 더 자주 손을 씻도록 화장실 옆 복도에 세면대가 설치됐고 높이도 아이들 키에 맞췄습니다. 로봇 캐릭터가 붙어있는 수도꼭지와 변기는 화장실에 올 때마다 재미를 더합니다. 너무 아기자기하게 바뀌어가지고요. 애들이 거의 놀러 가듯이 화장실 가고 그래서 되게 보기 좋아요. 새 화장실을 꾸미는 데에는 저학년 학생들도 한 몫을 했습니다. 공룡과 우주여행, 바다 풍경 등 칸막이에 그려넣을 주제를 함께 고민하고 수제 타일로 된 남녀 구분 표시도 손수 만든 겁니다. 타일 같이 그리고 뭐 어떻게 그리면 더 좋은지 뿌듯하고 행복해요. 이렇게 새 화장실이 꾸며진 학교는 올해 상반기에만 50여 곳.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민간업체와 함께 오는 2017년까지 서울시 내 학교 600여 곳으로 화장실 개선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지연입니다.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모두 10칸의 화장실 중에 유독 2칸에만 학생들이 몰립니다. 다른 칸이 비어있는데도 발을 구르며 기다렸다가 그 칸을 이용하는 학생도 눈에 띕니다. 학생들이 몰리는 화장실 2칸엔 앉아서 용변을 보는 좌변기가, 나머지 8칸엔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화변기가 설치된 곳입니다. 집에서 본 적이 없는 화변기를 접한 저학년 학생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전국 초등학교 화장실 변기 가운데 62%가 좌변기로 조사됐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엔 52%만 좌변기여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학교 왔을 때 어땠어요? 좀 화장실 딱 보고. 왜요?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네. 1학년 때하고 6학년 때하고 달라진 거 있어요? 화장실이? 학교에서 쭈그려 싸는 거 몇 번 이용해봤어요? 왜 물을 안 마셔요? 물을 안 마셔요? 요즘 초등학교 화장실 모습인데요. 옛날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서울시가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학교 화장실에서 가장 바뀌어야 할 걸로 냄새와 이 변기를 꼽았습니다. 쪼그려서 앉아 용변을 보는 변기를 의자처럼 앉는 이런 좌변기로 바꿔달라는 거죠. 화장실 때문에 받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수준 그 이상입니다. 생생리포트 정성엽 기자입니다. 쉬는 시간 학생들이 화장실로 향합니다.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모두 10칸의 화장실 중에 유독 2칸에만 학생들이 몰립니다. 다른 칸이 비어있는데도 발을 구르며 기다렸다가 그 칸을 이용하는 학생도 눈에 띕니다. 학생들이 몰리는 화장실 2칸엔 앉아서 용변을 보는 좌변기가, 나머지 8칸엔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화변기가 설치된 곳입니다. 집에서 본 적이 없는 화변기를 접한 저학년 학생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학교 왔을 때 어땠어요? 좀 화장실 딱 보고. 왜요?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고학년 학생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때하고 6학년 때하고 달라진 거 있어요? 화장실이? 남학생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쭈그려 싸는 거 몇 번 이용해봤어요? 이렇다 보니 무조건 참는 학생도 있습니다. 왜 물을 안 마셔요? 물을 안 마셔요? 전국 초등학교 화장실 변기 가운데 62%가 좌변기로 조사됐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엔 52%만 좌변기여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쾌적한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으로 오래된 화장실을 뜯어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남녀 화장실 200동을 수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가 13,000동 돼요. 13,000동. 아, 13,000동. 네, 학교마다 한 평균적으로 10동 정도. 지금 정도 수준의 예산이라면 화장실 개선 효과를 아이들이 골고루 누리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용변 보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SBS 정성엽입니다. 오늘 광주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빠진 손자를 구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뛰어든 할머니와 이 할머니를 구하려던 며느리가 함께 숨졌습니다. 광주에서 이계상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광주시 임동 33살 신모 씨 집에서 신 씨의 2살박이 아들 준용 군이 변기의 폭이 20cm쯤 되는 재래식 화장실에 빠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준용 군의 할머니가 곧바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빠진 손자를 구하려던 할머니마저 화장실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할머니는 준용 군을 들어올려 뒤이어 달려온 며느리와 딸에게 아이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늪에 빠진 것처럼 자신의 몸은 계속 분뇨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두 분이서 저를 끌고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서 저에게 화장실을 들어가서 할머니 좀 꺼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참다 못한 며느리와 딸이 화장실로 뛰어들었지만 세 사람 모두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할머니와 며느리는 결국 숨졌고 딸만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평소에도 고부간의 사이가 좋아 3대가 함께 오순도순 살았던 가족. 말도 못하게 좋았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사이였대. 온 가족이 내일 함께 나들이를 가자던 약속은 영원히 지키지 못할 약속이 돼버렸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야, 좀만 더 당겨봐. 야, 엉덩이 달 것 같아. 좀만 더 당겨봐. 예진아, 지금이야. 한 번 더. 고마워. 연아야, 나 배고파. 뭐 먹을 것 좀 없어? 야, 다른 건 먹을 거 없어? 알았어. 야, 집에서 가져왔어. 고마워, 야. 잘 먹을게. 예진아,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왜? 대박. 뭔데? 이게 뭐야, 너? 와, 쩐다, 너 진짜. 뭐, 어떻게 싼 거야, 이거. 와, 진짜 역대급이야, 너. 진짜 최고다. 와, 짱이야. 야, 이거 봐봐. 여기 조명 장난 아니야. 이거 봐봐. 헐, 대박.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네? 야, 가슴 더 내밀어봐, 좀. 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렇지. B.I.G.야, we bang like this. 모두 다 같이 총 맞은 것처럼 뱅뱅뱅. 뱅뱅뱅. 빵야.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주의.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쇼핑몰을 찾은 30대 주부 비모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살 배기 딸이 엘리베이터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 타박상을 입었는데 손을 빼지 못했다면 더 큰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애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이 2살에서부터 5살까지 아이의 모형 손을 이용해 실험해봤더니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손쉽게 손가락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의 문틈은 설계 기준에 따라 6에서 10mm 안쪽으로 설계돼 영유아들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은 엘리베이터 문틈을 최대 4mm 이하로 정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엘리베이터 문틈에 손 낄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 표시가 부착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 4년간 380건의 엘리베이터 사고 중 90% 이상이 만 6살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만큼 엘리베이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시급합니다. 성공. 마흔한 살 이모 씨가 아파트 1층에 서 있던 승강기 위에서 발견된 건 어제 오전 6시쯤. 비명을 듣고 달려간 경비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나는데 위에서 나는지 밑에서 나는지 어디서 나는 거 확실히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니까 위에서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 씨는 아파트 9층에서 승강기 문을 열려다 발을 헛디뎌 1층에 서 있던 승강기 위에 떨어진 겁니다. 술에 취한 이 씨는 승강기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억지로 문을 열려다 추락한 겁니다. 승강기 통로로 20m 정도를 추락했지만 다행히 갈비뼈 골절과 무릎 등에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추락한 걸로 보이는데 저희도 의아한 생각인데 환자가 생명에는 이상이 없고 골절 부분만 다쳤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술에 취해 남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한 이 씨는 현관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승강기 문을 부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의 황당한 행동 때문에 아파트 승강기 운행이 멈추면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온종일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힐 때 아이들의 손이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보호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이의 손이 끼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노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간 허용 간격은 10mm. 하지만 어린이 손가락 마디 평균 폭은 이보다 작아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사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애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제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피해 사례 648건 중 절반 이상이 문이 열릴 때 손이 끼는 사고였는데 피해자의 92%가 만 6세 이하였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느리고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 한번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빼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에는 이처럼 주의 표시가 부착돼 있지만 키가 1m 안팎인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만과 일본은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우는 얼굴이나 상처난 손이 그려진 그림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김 주의 표시와 손가락 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부모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창원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던 미군 남성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나오려다가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 한 해 평균 1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 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의 한 호텔, 이 호텔에 묵고 있던 미군 남성 31살 A씨가 지난 22일 새벽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는 2, 3층 사이에 멈췄고 A씨는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나오려다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숨진 겁니다.
이 같은 승강기 사고는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450건이 발생했는데 57%가 이용자 과실이었습니다. 531명이 다치고 37명이 숨졌는데 거의 대부분 일반 이용자들입니다. 이처럼 승강기가 멈추거나 고장나 갇혔을 경우 비상벨을 눌러 상황을 알린 다음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강제로 문을 열면 더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승강기는 안전장치가 있어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또 공기 배출이나 흡입 장치가 있어 충분한 공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질식 우려도 없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예,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이 문틈에 끼거나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많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문 양쪽 끝 작은 틈으로 한 아이의 손이 빨려 들어갑니다. 문에 손을 대는가 싶었지만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애기도 많이 울고 순간 근데 그게 2, 3초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아이의 손 모형을 갖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문에 대고 있었는데 역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상담 가운데 58%가 이런 손끼임 사고였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다친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 기준은 10mm 이내인데 반해 만 2세 아동의 새끼손가락 굵기는 평균 7, 8m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빠르고 근력이 있다 보니까 바로 손을 빼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대로 밀려 들어가서 빼지 못하는. 보통 문이 닫히다가도 중간에 사람이 감지되면 다시 열리지만 손끼임을 감지해 문 열림을 중단하는 장치는 고비용 때문에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타이완이나 일본처럼 커다란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엘리베이터 문틈에 아이들의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문틈보다 작은 아이들의 손이 함께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기둥과 문틈 사이로 5살 어린이 손 모형이 딸려 들어갑니다. 힘껏 당겨봐도 좀처럼 빠지지 않더니 문이 닫히기 시작하고서야 손이 따라 나옵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 안전센터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648건 중 59%가 이렇게 문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습니다. 대다수인 92%, 351건이 6살 이하 영유아가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안고 타고 있다가 내릴 때 문이 열리면서 아이 손이 빨려 들어갔어요. 그렇게 문이 열릴 줄 알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아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제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엘리베이터의 문틈 허용 기준은 설치할 때는 6mm 이하, 설치 후엔 마모를 고려해 10mm까지입니다. 24개월 유아의 새끼손가락 폭이 평균 7에서 8mm 정도라 허용 범위 내의 문틈이라도 손이 작은 어린이들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표시가 있는 경우라도 대부분 성인 남성 눈높이에 부착되어 있는데 일본과 대만 등에서는 어린이 눈높이에 붙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손끼임 감지 장치 설치와 엘리베이터 주의 표시 부착 등을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나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어쩌다가 사고가 난 겁니까? 네,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건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6살 김모 씨가 엘리베이터 보수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김 씨가 건물 1층에 세워진 승강기 위에서 작업을 한 뒤 아래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승강기가 위로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벽과 승강기 사이에 다리가 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왼쪽 종아리가 골절되고 허벅지와 골반을 다쳤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또 복부에도 충격이 간 것으로 보이는 등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한림대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승강기가 갑자기 움직인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기온 변화가 잦은 봄철에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집중되는데요. 이 엘리베이터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흘에 한 명꼴로 다치거나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서 주민이 10여 분 동안 갇히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주민이 문을 열고 탈출한 뒤 2분여 만에 엘리베이터가 이상 작동해 아파트 꼭대기층인 39층 천장과 부딪히는 아찔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승강기가 그대로 한 15층에서 옥상으로 그냥 돌진해가 옥상 기계실 바닥을 이렇게 충돌한 사고. 지난해 4월 부산에선 주민 21명이 탄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탑승자 모두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는 하루 평균 7건.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2,552건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1000여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도 지난해 130명에 이릅니다. 유형별로는 층간 정지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인은 부품 이상으로 고장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정전사고가 많은 여름철과 기온 변화가 잦은 봄철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유치원 통학버스 뒷좌석에서 4살배기 어린이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입니다. 아침에 버스에 탄 지 8시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유치원생들을 집에 보내기 위해 차에 올랐다가 발견했는데 체온이 42도까지 오르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이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었고 낮 기온이 35.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유치원은 방학에 들어가 원하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동포인 부모는 맞벌이하면서 친인척도 없어서 돌봄 교실에 아이를 맡겨왔습니다. 애기가 그 차에 있었다는 건 몰랐다는 것도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유치원 교사와 버스 기사는 정확한 출석 인원이 파악되지 않아 버스에 어린이 한 명이 남아있다는 걸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할 교육청의 매뉴얼에는 운행 종료 뒤 맨 뒷좌석까지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치원도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치됐던 어린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28시간째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차가 버스에 올라타 운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 앞으로 가방을 맨 아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버스는 멈춰있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결국 아이를 치어 쓰러뜨리고 맙니다. 오전 9시쯤 서울 방이동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4살짜리 원생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출발하는 버스에 부딪힌 겁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바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인솔을 돕는 보육교사도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가 내려갖고 그 아이들을 인지를 해준 거야. 근데 기사가 이제 다시 이제 운전해가지고 빼려고 오는데 그 애가 하나가 모르고 그 기사를 따라온 거야. 지난해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아이가 어린이집 바로 앞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고 한 달 뒤쯤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수로 아래로 추락해 1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를 입건했습니다. 또 당시 인솔교사나 어린이집 측의 관련법 위반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왜 아직도? 또 영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요, 유치원 버스가 뒤집혔을 때 시민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이때 활약한 부산 아저씨들 11명에게요, 오늘 부산경찰청이 뭘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 당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터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고요. 네. 또 어린이들이 타고 있던 유치원 버스였고. 그렇죠.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여러 명의 아이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고 발생하자마자 보육교사가 침착하게 대응한 것은 물론이고 지나가던 그런 부산 남성들이 그렇죠. 무려 이제 11명이나 바로 달려와가지고 자기 차에 있던 뭐 망치나 골프채를 가지고 저렇게 네. 그 유리를 깹니다. 네. 예, 탈출시키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침착하게 유리를 깨면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구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네. 정말 지나가던 그런 그 부산 남자들 한 명도 남자들. 지나가지 않고 부산 사나이 아이가 막 이러면서 저렇게, 뛰어갔겠죠. 네, 다 저렇게 그 와가지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을 줬고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를 한 명 한 명 그 밖으로 이제 그 내보냈는데요. 네. 또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죠. 잘 관리하고 또 잃어버린 아이, 뭐 빠뜨리고 가는 아이 없도록 숫자까지 잘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 침착한 대응을 해서 저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네. 부산경찰청에서 네. 오늘 그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10시라고 하는데요. 감사장을 전달한다. 저 11명이 또 신원을 또 어떻게 다 또 적어놨네요. 뭐 그리고 또 이 부산 경상도 남자들이 말은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저렇게 달려가는 거 보면. 저것 때문에 부산 아재들 츤데레 뭐 이런 그러니까 겉은 묵뚝뚝하게 속은 그렇죠. 부드럽다 이런.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수뇌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군 전략 폭격기는 내일 한반도 상공에 출격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과 관련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두 야당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파문과 북한 핵실험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며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해 1110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청 본청과 서울경찰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9.11 테러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가 휘청거리며 차량에 실려가 건강 이상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힐러리 측은 폐렴에 따른 일시적인 탈수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 부평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2살 배기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몸을 조르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혹시 세리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붙여 만든 법인데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신학기를 앞두고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4살 여자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학버스의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어린이가 또다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달 앞서서는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소로 아래로 추락해 원생과 교사 등 1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함께 타고 안전띠를 맸는지 살펴야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통학버스의 의무동승 여부를 단속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다 적발되면 승합차 기준으로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30점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각종 교습소와 체육관 차량은 이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안전교육 받은 게 있어야 임용이 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그렇게 되는데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임명보고 체계가 없잖아요. 때문에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규도 촘촘해져야 근본적인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홍서옥입니다. 대학교 통학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나들이에 나선 일가족 5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합차 옆면이 찌그러졌습니다. 차량 내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산업도로 사거리에서 대학교 통학버스와 다마스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 41살 김모 씨 등 일가족 4명이 숨졌고 5살 김군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휴일을 맞아 동해안으로 나들이를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학버스에 탄 학생 44명 가운데 5명도 유리 파편에 맞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 현장에는 이렇게 유리 파편 등 사고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전멸 신호로 운영되던 산업도로 사거리에서 과속을 하다 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안에 타고 있던 3살 유아가 넘어졌는데 그만 숨졌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안 도로를 달리던 어린이집 버스가 방향을 변경해 노란 차선을 넘어갑니다. 버스는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멈춥니다. 어린이들을 태운 통학버스는 이 정상적인 진행 방향 대신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다 마주오는 차량을 만나 급제동했습니다. 충돌은 피했지만 정작 사고는 버스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서 3살 난 남자아이를 안고 서 있던 보육교사 34살 오모 씨가 아이와 함께 넘어진 겁니다. 아이는 버스 바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새벽 숨졌습니다. 처음에 올 때 이제 의식 같은 게 거의 저희들이 보기에는 없는 걸로 보였고요. 뇌에 상당히 깊은 부위까지 어떤 충격이 갔다고 보죠. 경찰은 차선을 벗어난 버스 운전자 63살 윤모 씨가 마주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차량이 한 번에 핸들을 꺾을 수 없다고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편안하게 어린이집 앞으로 이동해서 경찰은 운전자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노란색 통학버스 앞부분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시민들은 우산을 쓴 채 사고 수습 장면을 지켜봅니다. 승용차와 중학교 통학버스 3.5톤 트럭이 3중 추돌 사고를 낸 것은 어제 오후 4시 20분쯤 49살 박모 씨 등 운전자 3명과 통학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여중생 2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빗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차를 피하려다 통학버스와 추돌하면서 3중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구조대원들이 남부순환도로 한가운데서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동물이 지나도록 만들어 놓은 생태 통로를 건너던 50대 추적 남성이 20m 아래 도로로 추락한 겁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경찰은 지문 분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에는 제주 서귀포시의 단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가재도구와 주택 일부를 태운 뒤 15분 만에 꺼졌지만 불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쇼핑몰을